안녕하세요. 해유 사유의 밤 3부 기억을 걷는 나에게를 진행하게 된 해윤 퍼실리테이터 권민선입니다. 어느덧 사유의 밤도 벌써 3부에 접어들었네요. 여러분은 좋은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기억이란 무엇일까요? 기억이란 과거의 경험이나 인상을 의식 속에 간직하는 것을 뜻합니다. 두 분은 어렸을 때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으신가요? 어렸을 때는 몸집이 작았었잖아요. 옷장 서랍장 안에 들어가서 놀았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들어갈 수 없지만 숨바꼭질 장소로 최고였었어요. 저는 소꿉놀이를 좋아했는데요. 강아지 역할을 맡은 적도 있었답니다. 저도 세이 은서님처럼 어렸을 때만 생각할 수 있는 이상한 생각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거의 기억들을 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전에 읽었던 책을 보면 과거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저는 어린이집에서 만든 물건을 보면서 기억을 돌아보고는 해요. 네, 저는 어렸을 때 가봤던 장소에 가면 그때의 향수를 느끼곤 하는 것 같아요. 입었던 옷, 날씨, 냄새까지 기억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에 있던 것이 없어지면 그때의 추억도 잃은 것 마냥 아쉬울 때도 있답니다. 좋은 기억이라도 오래되면 바래기 마련이죠. 그리고 너무 소중한 기억은 계속해서 떠올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억들을 녹슬지 않게 간직하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저는 오늘 일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까 합니다. 사실 일기라고 하면 초등학교 방학 숙제로 썼던 일기가 빠질 수 없는데요. 저는 개학 전날에 밀린 일기를 쓰느라 날씨를 항상 찾아보곤 했답니다. 은서님과 세희님은 일기 밀리신 적 있으신가요? 당연히 있죠. 저는 지금 블로그 업로드도 조금씩 밀리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쓰기 싫어했던 일기였는데 나중에 읽어보면 재미있는 내용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작성했던 일기를 몇 편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일기 먼저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동생 생일입니다. 오늘은 동생 생일이다. 동생은 지금까지 한 번도 생일 파티를 해본 적이 없다. 나는 어릴 때 몇 번 했다. 하지만 우리 동생은 돌잔치도 집에서 했다. 언니랑 나는 일찍 태어나서 좋은가 보다. 그리고 동생이 선물을 많이 받아서 기쁘다. 이렇게 짧은 일기를 썼었는데요. 혹시 제 일기를 들으신 두 분의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어린 날의 민선 씨가 너무 귀엽고요. 정말 어린아이 같은 발상인 것 같네요. 아기 없이 말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나이라 더 귀엽게 느껴지네요. 정말 아이들 생각은 기상천외할 정도로 이상한 생각들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두 분도 혹시 기억나는 일기 내용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주제로 일기를 썼던 것 같은데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 쓰기도 하고 그날의 감정에 대해 쓰기도 하고 시나 노래 가사, 생각 등을 정해진 형식 없이 자유롭게 적었던 것 같아요. 하나만 뽑자니까 너무 어렵네요. 저는 일기 대신 저를 관찰한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은서 어린이 일지가 있습니다. 맨날 밥도 안 먹고 아프기만 했던 어린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어린이집에 가는 거를 즐거워했던 어린이였다고 합니다. 자신에 대한 일기를 매일매일 쓰기도 어려운데 한 사람의 어느 특정 시절을 글로 남겨주신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도 어렸을 때 있었던 기록으로 정말 재밌는 유년 시절을 보내셨던 것 같네요. 그러면 다음 일기도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목은 책임감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입니다. 저와 동생이 했던 대화를 일기로 적어보았어요. 책임감은 무엇일까? 사전에서는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를 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라고 했다고 하네요. 민영이 너 생각은? 나도 모르겠어. 근데 왜 그걸 나한테 물어봐? 됐어. 참 책임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게을러지고 파업을 하겠지. 드디어 내가 모르는 것을 좀 알았네. 하고 일기가 마무리가 되네요.
선생님이 써주셨던 멘트도 있는데요. 나무는 심한 비바람에도 꿋꿋하게 잘 자라고 거기다가 우리에게 필요한 열매도 주고 가구로 활용할 수 있게도 해주고 우리도 우리의 몫을 할 뿐만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정말 멋진 삶이 아닐까 라고 써주셨습니다. 생각보다 어렸을 때 생각이 깊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에서 배웠던 소재들로 하루 종일 엄마 앞에서 떠들기도 할 만큼 말이에요. 제 얘기 내용처럼 정말로 책임감이 없다면 어떻게 될지 잠깐 이야기해 볼까요? 성인이 되고 나니 공과 사의 구분이 잘 되어야 하는 상황이 많은 것 같아요. 사적인 감정으로 인해 그 책임감을 잃어서 공적인 상황에까지 영향을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 사람들이 책임감이 없다면 아마 모든 회사나 단체의 협동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감정 없는 관계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주제를 듣고 방관자 효과가 생각이 났는데요. 다른 사람이 신고해 주겠지 하면서 위급 상황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책임감이 없어진다면 아마 상황을 책임지려는 마음이 없어져서 우리 삶의 생동감이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우리가 어릴 때 했던 생각과 지금 하고 있는 생각들이 많이 달라진 점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해움 인스타그램에 글쓰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쓴 글에도 생각의 변화가 드러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냥 생각의 형태로만 가지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글로 남긴 것과 비교해보니 더 확연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잠깐 어릴 적 썼던 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어릴 적 추억들을 정말 잘 간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기록물들이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쓴 글을 다시 읽어보았을 때 내가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구나 하고 스스로 대견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나 좋은 점이 많은 일기이지만 막상 일기를 쓰려고 하면 매일이 똑같이 돌아가는 일상인데 쓸 내용이 없다 라거나 글을 시작하기가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혹시 세희님과 은서님은 글을 쓸 때나 처음 글을 시작했을 때 느낌이 어떠셨는지 두 분만의 글쓰기 팁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딱히 글쓰기가 어려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글로 표현하는 게 항상 즐거웠거든요. 저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즐거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싫어하지 않는 것,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것, 글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일단 뭐라도 써보는 것. 아마 많은 분들이 글을 쓴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많이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일단 뭐라도 시작해보라고 안에만 있는 생각들을 밖으로 내밀어 보자고 말하고 싶네요. 저는 예전에 일기를 쓸 때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일기는 자신이 쓰고 자신만이 읽는 것이니 나는 이라는 표현을 지향하라고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나는 무엇을 했다와 같은 표현을 많이 사용했던 더라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초반 대처 방법은 굉장히 의식을 하면서 작성을 하다 보니 초반 일기는 좀 뚝딱거리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색한 표현도 많았던 것 같아요. 이후에는 오히려 나는을 빼기 위해 의식을 하기보다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제 일상을 담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자연스레 대체화된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셔가지고 이제 좋은 글을 쓰고 계신 것 같은데요. 글을 정말 많이 쓰더라도 새로운 글을 시작할 때는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일기를 시작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일기라고 하는 건 날마다 그날 겪은 일이나 생각, 느낌 따위를 적는 개인의 기록이라는 뜻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 특별한 일이 없다면 일기를 적을 수 없는 걸까요? 저는 매일매일 감사한 것들에 대해서 3가지씩 쓰고는 하는데요. 감사한 것들에 대해서 쓰고 나면 하루 동안 들었던 안 좋은 생각들이 곧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일기 쓰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감정 노트를 작성해 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감정을 문자로 적어보면 화나거나 우울했던 마음들도 사그라드는 기분이 들거든요.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하고 나서 감상문을 써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영화를 보고 그 영화의 여운을 오래 간직하기 위해 감상문을 남기곤 하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감상문은 영화 러빙 빈센트를 보고 작성한 감상문인데 유아 애니메이션을 처음 접해 신기해한 경험을 감상문에 그대로 담았던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일기를 쓸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 감사한 것들에 대해서 3가지씩 쓰기, 그리고 감정 노트 작성하기,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감상문 써보기, 그리고 이외의 다양한 방법들을 해움 인스타그램 게시물로 올려뒀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지막 3부 기억을 걷는 나에게를 함께 하셨는데요. 사유의 밤을 마치면서 두 분의 소감이 궁금합니다. 저는 이번 사유의 밤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과 사유, 그리고 글쓰기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저의 사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더욱이 행복했습니다. 지금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생각이 많은 당신께 가장 감사드리고요. 오늘 밤은 부디 따스한 온기가 계속 머물 수 있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사유의 밤에 자주 빠져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 사유의 밤 프로젝트가 특별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유의 밤에 빠지면 그 사유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가끔은 일상으로 침범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사유의 밤에 빠진 제 자신을 원망만 했었는데 사실 이러한 건 모두 제가 제 생각들을 많이 아껴서 그랬다는 것을 이번 사유의 밤 프로젝트를 통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해윤과 함께한 사유의 밤을 통해 여러분과 저희 3명의 사유의 밤이 외롭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도 이번 사유의 밤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고 있는 해유민들의 고민에 대해서도 들어볼 수 있었고 또 많은 공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과 글쓰기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그 소중함을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해윰은 디자인 싱킹 교재 제작, 생각 글쓰기, 그리고 생각문화 확산 프로젝트 중 이번 사유의 밤을 통해 생각하는 것에서 나아가 생각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해윰은 디자인 싱킹 워크숍과 다른 프로젝트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의 활동에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언제라도 생각이 많은 밤을 보내고 있는 당신, 언제든 사유의 밤에 찾아오셔도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아직도 너의 소리를 듣고 아직도 너의 손길을 느껴 오늘도 난 너의 흔적 안에 살았죠. 아직도 너의 모습이 보여 아직도 너의 온기를 느껴 오늘도 난 너의 시간 안에 살았죠.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저 낙엽 위에도 뺨을 스치는 어느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네가 있어. 그래 어떤가요 그댄 어떤가요 그댄 당신도 나와